한국은 이런 것까지 어플로 되네요. 프랑스는 언제쯤 따라갈 수 있을까요? 글로벌 여행 이커머스 플랫폼 클룩이 외국인 대상 실시간 고속버스 예매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클룩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전국 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 티머니와 손잡고 고속버스 예약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고속버스 예매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면서 방한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전국 고속버스 승차권을 실시간으로 예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매 시 앱과 홈페이지의 교통 카테고리에서 버스 및 한국 고속버스를 선택하면 전국 고속버스 노선별 운행 시간표와 좌석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표소에 줄을 설 필요 없이 QR코드로 바로 탑승하면 됩니다. 클룩은 글로벌 고객 풀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의 고속버스 이용 증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클룩의 매출은 2019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클룩 한국 지사장은 외국인 여행객들도 관광의 주요 교통수단인 고속버스를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게 된 만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매력적인 관광지를 많이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며 올 한 해도 한국 관광 활성화 및 편의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고속버스 예약 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도 편리하도록 진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프랑스에서 온 사연입니다. 버스기사 마크 씨는 한국에 놀러왔다. 한국 고속버스의 우수성에 감탄하고 말았는데요. 사연 들어보러 가실까요? 저희 채널은 제보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사연자를 대신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일부 내용과 이름은 사연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버스기사 마크라고 합니다. 저는 30년차 베테랑 버스기사입니다. 제 직업에 만족하지만 최근 몇 년간 버스 기사들이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의 승차를 거부했다가 집단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동료 기사가 숨지거나 시위하는 사람들에 의해 버스가 망가지거나 했죠.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다 보니 지쳐서 멀리 떠나고 싶더라고요. 지인들의 추천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하나같이 한국의 대중교통에 대해 칭찬하더라고요. 지하철 하나면 서울 곳곳을 다닐 수 있고 버스 하나면 전국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저렴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옛날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되는 동료 버스기사 루크와 같이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는 루크는 한국의 편리함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제일 당황했던 것은 공항에서 물과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하거나 마실 수 있는 것이었어요. 샤워 시설과 와이파이도 무료라니 남는 게 있는 건가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공항과 지하철, 기차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절할 뻔했어요. 프랑스의 공항은 공항에서부터 도시로 이동하는 게 차를 타고 2시간 이상이 걸릴 정도인데 한국은 지하철과 기차를 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서울과 부산을 여행하기로 했어요. 서울을 먼저 가기로 했는데 사실 지하철을 타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 조금 당황했죠. 프랑스의 지하철은 지하철 선로가 너무 낡아 조금만 날씨가 습해져도 운행되지 않고 내부 플랫폼은 범죄 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죠. 처음에는 공항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꺼려졌어요. 그렇지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했고 공항 내부에 연결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속는 셈 치고 한번 타보자고 결심했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입구가 전부 디지털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선 지하철을 타려면 노선이 자주 바뀌어서 영무원에게 목적지를 말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과정 없이 카드 하나로 어느 곳으로도 이동이 가능했고 심지어 하루에 몇 번이나 갈아타도 중복되는 비용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놀라운 설명까지 해주더군요.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편리하고 부자의 나라인 줄은 몰랐고 루크에게 한국은 이렇게 지하철을 운영해도 적자가 나지 않냐는 질문을 했죠. 지하철에 탄 저는 깨끗하고 쾌적한 내부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껏 한국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 편하게 앉아 목적지로 향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해 보였고 더워서 땀을 흘리거나 추워서 기침을 하는
프랑스의 허름한 지하철과는 전혀 달랐죠. 너무 편해 졸아버린. 저는 도착했다는 소리에 잠도 제대로 깨지 못한 채 지하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크는 벌써 예약한 호텔에 도착했다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방금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벌써 호텔에 도착했다니 저는 장난도 지나치다며 화를 냈죠. 루크는 진짜라며 지하철과 호텔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지 못할 소리들을 늘어놓았는데요. 잠에서 깨어 주변을 둘러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루크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병원은 물론 편의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통행길이 만들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스포츠센터로 들어가거나 아파트까지 한 번에 들어가는 길도 있다는 것이었죠. 연결된 아파트들은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출근할 수 있어 너무나 편한 삶을 살 수 있다 했죠. 그럼 집에서 일어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만 하면 지하철을 타고 어떤 장소로도 이동할 수 있냐고 물었고 루크는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했죠. 그런데 호텔 체크인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하여 바로 체크인은 어렵다고 했어요. 짐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호텔리어분들은 짐을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죠. 그렇게 호텔리어를 따라 보관 장소로 이동했고 저는 기절할 뻔했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고 일회용 보관함도 전부 디지털 잠금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호텔들은 비용 문제로 공용 보관함이 없는 것이 당연한데 한국의 호텔은 정말 비싸 보이는 디지털 보관함들 수백 개가 한쪽에 모여 있었죠. 심지어 호텔 이용객들은 무료로 보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짐을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잠기고 놀랍게도 휴대폰의 어플을 이용해 보관함을 여는 시스템이었는데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보관함의 주인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키가 휴대폰에 입력되는 방식이었고 힘으로 보관함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면 도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 보였죠. 누군가 짐을 훔쳐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이 되었죠. 한국 관광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서울은 현대적인 도시의 활기와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어요. 특히 한강의 화려함에 감탄했습니다. 한강 주변으로 산책을 나가는데 불빛으로 빛나는 다리와 스카이라인이 정말 아름다웠죠. 반짝이는 물결 위로 비치는 도시, 불빛이 마치 별빛 같았어요. 또한 음식도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는 그 맛이 일품이었고 한식의 깊은 맛에 반해버렸습니다. 특히 명동에서 맛본 길거리 음식들은 다채로운 맛의 향연이었고 그 중에서도 떡볶이와 김밥은 저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각양각색의 맛과 향이 어우러진 서울의 음식 문화는 정말 독특했어요. 다음 날 저희는 부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미리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예매해두었죠. 한국의 프리미엄 버스는 어떨까 궁금했어요. 외국에도 편의시설을 갖춘 프리미엄 버스가 있긴 있죠. 호주의 경우 넓은 좌석에 화장실을 갖춘 버스가 있고 중국은 버스의 1인실에 매트리스를 쌓아 침대 버스를 운영한다고 해요. 미국은 야간 침대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등, 침구, 화장실 등을 갖추어 한국의 프리미엄 버스와 유사한데요. 저는 예매한 좌석에 앉았어요. 한국의 프리미엄 버스는 기존에 못 봤던 편리함이 있었어요. 그동안 버스를 이용하면서 누울 수는 있었지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좁아진 공간에 불편하기도 했는데요. 프리미엄 버스는 기존의 우등버스보다 좌석의 총 개수를 줄여 앞뒤 간격을 넓혔습니다. 일반 고속버스가 45인승이고 우등 고속버스가 28인승인데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20인승이죠. 그래서 침대처럼 160도까지 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편안히 꿀잠을 잘 수 있었죠. 긴 이동 시간마저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잠이 들면 내가 자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 민망할 것 같았어요. 루크는 좌석마다 커튼이 있다며 커튼을 치고 자면 된다고 했어요. 가운데 두 좌석 사이에도 커튼이 있어 옆 승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죠. 프리미엄 버스에 탑승하면 각 자리에 놓여있는 주머니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안에는 일회용 실내화와 수면용 안대, 일회용 이어폰이 있어 비즈니스 클래스가 생각났어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커뮤니티에 한국에서 몇만 원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비즈니스 클래스와 한국의 프리미엄 버스는 비슷한 점이 많아 보였어요. 우선 좌석마다 테이블이 비치되어 있어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책을 읽을 때 편리하고 팔걸이 쪽에는 USB 전용 포트가 있어 핸드폰과 태블릿, PC 등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었죠. 거기에 장시간 운행에 대한 지루함을 덜어내기 위해
좌석마다 스크린을 달아 영화, 음악, 라디오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드라마까지 볼 수 있었죠. 물론 영어 자막도 나왔어요. 게다가 프리미엄 버스는 이산화탄소를 자동으로 배출해주는 환기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어 긴 이동 시간이어도 이상한 매연 냄새가 느껴지지 않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죠. 저는 감탄하면서도 긴 이동 시간 때문에 화장실이 가고 싶을까봐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프리미엄 버스는 좌석마다 비치된 모니터에서 휴게소 버튼을 클릭하면 기사님이 알아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에 정차해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 버스는 혼자 미래에서 온 것 같았죠. 너무 편해서 꿀잠을 자고 보고 싶었던 넷플릭스 드라마도 보면서 5시간이 5분같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기분 좋게 부산에 왔으니 부산 여행이 안 즐거웠을 리가 있나요? 해운대의 바다부터 해산물이 가득한 음식까지 완벽했어요. 번아웃되었던 마음이 한국에 와서 모두 치유받은 것 같아요. 프랑스로 돌아가지만 한국의 편리함과 친절함은 잊지 않고 또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해외 반응 살펴보실까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우등버스를 탔는데 와우,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좌석도 엄청 편하고 비행기 1등석처럼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강추합니다. 솔직히 한국의 럭셔리 버스는 어나더 레벨이에요.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보고 싶은 것도 보면서 4시간 여행이 금방 지나갔어요. 자주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우등버스의 청결함과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의 내내 잤습니다. 최고의 버스 여행이었어요. 한국의 프리미엄 버스를 경험해봤는데 저렴하고 빠르며 편하네요.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게 없을까요? 큰 칭찬을 보냅니다. 버스의 각 좌석에 있는 충전 포트가 정말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전주로 가는 내내 모든 기기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대단해요. QR코드를 이용해 우등버스에 탑승했는데 빠르고 간편했습니다. 티켓 문제 없이 바로 좌석으로 갈 수 있었어요. 버스 여행의 미래가 여기에 있네요. 마크의 사연과 해외 반응 잘 보셨나요? 사연 맛집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